저희 점심시간 직전에 프로시저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프로시저는 어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서브 프로그램인데 함수와 다른 점은 값을 반환하지 않는 서브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SQL 안에서는 프로시저는 호출할 수 없고요. 대신에 execute 문장으로 프로시저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문법을 보시면 create, procedure, 이름, 그리고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고요. 오전에는 저희가 파라미터가 없는,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프로시저만 선언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파라미터를 갖는 그런 프로시저를 선언해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시저는 리턴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리턴 타입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리턴 타입 선언하지 않고 바로 is, begin, end. 어, 구문으로 바디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가 필요하면 exception 블럭을 더 추가를 중간에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파라미터를 갖지 않는 프로시저를 만드실 때 create procedure, procedure 이름, 그리고 is, begin, end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로시저를 실행하실 때는 execute로 단독으로 실행을 하시거나 PLSQL 블록 안에서 begin, end에서 호출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파라미터를 갖는 파라미터를 갖는 그런 프로시저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시저 선언. 어떤 거를 만들어 볼 거냐면 우리 DPT 테이블 있죠. DPT 테이블에 데이터를 인설트하는 그런 프로시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DPT 테이블은 부서 번호, 부서 이름, 그리고 부서 위치까지를 인설트를 하죠. 그래서 부서 번호는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서 이름이나 어, 또 제약 조건이 있나 볼까요? 우리 DPT 테이블에. DPT 테이블의 제약 조건을 보시면 프라이머리 키라고 있네요. 그죠? 프라이머리 키가 있어서 어, DPT-NO가 프라이머리 키예요. 근데 널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같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약 조건 DPT-NO는 반드시 주셔야 돼요. 하지만 다른 컬럼들을 보시면 뭐 난널 제약 조건조차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설트 할 때 얘는 필수, 나머지는 선택,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인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설트 할 때는 파라미터 몇 개 있으면 될까요? 번호와 이름과 그 다음에 로케이션 세 개를 파라미터로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비긴 엔드 사이에서는 인설트 문장을 만들어서 인설트를 실행하도록 하면 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 바로 선언 부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그리고 procedure니까 procedure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주시면 되겠죠. 어, 뭐라고 할까요? 인설트라고 할까요? insert, new, dpt 이렇게 할까요? 파라미터를 선언하실 때는 괄호를 써가지고 파라미터를 선언하시면 돼요. 선언하시면 되고, 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으니까 조금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DPT 하는 거 필요하겠죠. 파라미터라는 뜻으로 P자를 붙일까요? DPT NO. DPT NO는 숫자 타입이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D 네임이 있으면 될 겁니다. 여기는 가차 푸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라미터는 위치, LOC라고 할게요. 여기도 마차 투.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파라미터 선언까지가 끝난 부분이고요. 리턴 타입은 써주지 않으니까 바로 is, 그 다음에 begin, 그리고 end. end 다음에 파라미터 이름, 요거 그대로
복붙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비긴과 엔드 사이에 코드가 없어가지고 에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그거는 만들어 주시면 될 거예요. 물론 변수들을 파라미터들을 이렇게 선언해도 되고 넘버라고 쓰시는 거 대신에 테이블에 그 컬럼 타입을 그대로 쓰셔도 돼요. 뭐 예를 들면 파라미터 이름을 deptno라고 해놓고 dept 테이블에 deptno 퍼센트 타입이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d name 파라미터는 dept 테이블에 dname 타입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p 로케이션은 dpt 테이블의 로케이션 타입이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셔도 되고 그냥 넘버 타입이다, 문자열 타입이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특별하게 이즈에서 선언해야 될 지역 변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음, 인설트 문장을 인설트 문장을요 묵시적 커서로 실행하실 수가 있으세요. 묵시적 커서를 사용한 인설트. 인설트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to,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쓰는 거죠. dpt 이렇게. 그 다음에 세 개의 값을 다 넣을 거잖아요. 세 개의 값을 다 넣을 거면 굳이 어, 이런 식으로 dptno, dname, loc 이런 식으로 컬럼 이름들을 굳이 나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열하지 않아도 괜찮죠. 전부 다 인설트를 할 거면.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values 하고서 value들은 넣어주셔야 돼요. value가 어디에서 전달받아요? 여기에서 전달받죠. 그죠? 그러면 순서대로 전달하시면 돼요. pt, no, p, name, arrow, c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턴하는 건 없지만 프린트문은 실행해 볼 수가 써가지고요. 프린트를 해보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인설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몇 개의 행이 인설트가 됐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럼 db 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묵시적 커서에서 인설트 되거나 업데이트 되거나 딜리트 되거나 한 행의 개수 찾아낼 때 어떤 속성 쓰면 된다고 그랬어요? 어제 했었었는데 기억나세요? SQL row count SQL row count 커서가 있을 때는 명시적인 커서가 있을 때는 여기에 그 커서의 이름 그리고 퍼센트 로우 카운트라고 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커서를 우리가 선언한 적이 없죠. 선언한 적이 없는데 SQL 문을 실행한다. 이거는 묵시적 커서예요. 그런 경우에는 SQL 그리고 로우 카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열을 붙일까요? 이렇게 해서 몇 개, 행, 삽입, 뭐 행이, 삽입, 행 이런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프로시저를 만들어야 되겠죠. 컨트롤 엔터 하시고요. 네, 스크립트 출력 부분에 프로시저, 네, 프로시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 있고요. 컴파일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여기 에러를 보여줄 거예요. 에러가 없으면 네,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법적으로는. 네, 다 만들어졌나요? 만들어 주셨죠? 자, 이 프로시저를 새로 고치 한번 해볼까요? 네, 새로 고치 해보시면 여기에 insert new dpt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executive로 바로 실행해 볼까요? execute. 그 다음에
프로시저 이름은 프로시저 이름 뭐예요? insert new dpt죠. 그러니까 insert new dpt. 자, 이렇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끝내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insert new dpt라고 하는 프로시저는 반드시 값이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만 되죠. 있어야만 되죠. 그럼 괄호하고서 아규먼트들을 주셔야 돼요. 없는 번호 사용할게요. 50번. 뭐, 그 다음에, 어, 데이터, 베이스, 로케이션은 서울, 이렇게 할까요? 네,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여기 뭐라고 나와요? 한 개인이 삽입됨이라고 나오죠. 이 출력 부분은 여기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네. 자, 정말로 실행이 잘 됐을까요? 셀렉트로 확인해 볼까요? from, dpt. 네, 이게 50번 들어가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서울, 이렇게 들어가 있죠.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파라미터를 갖는, 함수를 만드는 거랑 거의 비슷하죠. 펑션 대신에 프로시저. 리턴하는 게 없으니까, 그, 리턴 타입을 선언하는 부분이 없는 거고요. 그냥 is, begin, end. 요거는 함수를 만드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가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였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 그럼 만약에 여기를 10이라고 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50번은 그냥 50번 그대로 놔둘까요? 이미 인설트가 끝나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인설트가 끝나 있는 상태인데 얘를 또 한 번 실행하면 인설트가 안 돼야 정상이겠죠? 네. 그냥 변경 없이 또 한 번 실행했어요. 자, 여기에서 begin 그리고 insert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죠? begin end 요 부분이죠. 요 부분. insert new dpt 50번 데이터베이스 서울 이렇게 하는데 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인데 프라이머리 키에 맞지 않는 그런 녀석을 넘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혹시 이 begin과 end에서 이 부분을 수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dptno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검사를 해가지고요. 테이블에 이미 존재하는 dptno인지 아닌지를 검사해서 테이블에 없는 그런 번호이면 인설트 문장을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테이블에 있는 번호이면 이런 인설트문을 실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프로시저에서도 리턴문을 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리턴 다음에 값만 안 쓰고, 리턴하고 세미콜론 하면 프로시저를 종료한다 그랬어요. 그죠?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DPTNO가 그걸로 셀렉트를 해볼 수 있잖아요. select from DPT where 하고서 이 번호로 검색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랬을 때 행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보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서 이 문장을 실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프로시저를 그냥 종료를 해버리든가 그럼 될 거예요. 그죠? 네. 시간 드릴게요. 한번 고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 dptNO로 셀렉트를 해서 로우가 있는지, 뭐 아니면 dptNO가 있는지, 뭐 그런 거를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변수를 vCount, 넘버 타입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선언한 다음에 저 변수에는 vCount라고 하는 변수에는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 select로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행의 개수를 이렇게 세는 거죠. 이렇게 해서 into vCount 그리고 무슨 테이블에서 from bpt 테이블. 만약에 여기가 0이 아니라 기본값을 줄까요? 이렇게 기본값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where절이 있어야 되겠죠. where deptno가 같다. 뭐랑 여기 있는 파라미터에 있는 부서 번호. 파라미터 deptno랑 같다. 자, 이 SQL 문장이 실행이 됐을 때요. 이 SQL 문장이 실행이 됐을 때 아까처럼 50번을 여기다 아규먼트로 50번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 50번이 들어가겠죠. 셀렉트를 하면 카운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V 카운트에는 숫자 1이 들어가겠죠. 행이 하나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V 카운트가 0이 아니란 얘기는 뭐 0이 아니다 또는 뭐 1이다. 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건 행이 존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인설트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로직 이해되세요? 음. 그래서 여기서 검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V 카운트가 0이 아니면 0이 아니면 then 여기서 and if로 끝내버릴 거예요. 근데 끝내기 전에 뭘 할 거냐면 return하고 끝낼 거예요. 코드는 이해되시죠? 어려운 코드가 아니에요. V 카운트의 값이 0이 아니면 처음에는 0이었잖아요. 근데 0이 아니면 리턴하겠다. 이 리턴이 뭐라 그랬어요? 프로시저에서 리턴을 쓰면 이게 프로시저를 종료한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시저를 종료한다. 프로시저를 종료하면 밑에 있는 코드들이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래쪽 코드 실행 안 하면서 여기서 그냥 프로시저가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프로시저를 종료하면 좀 심심하니까 출력문 하나만 넣을까요? db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서는 부서 번호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서 번호 dptno가 이미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한 줄 출력하고 그 다음에 return하고 프로세스를 종료했다는 뜻이에요. else 굳이 필요 없어요. else 굳이 필요 없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밑으로 바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인설트가 될 거고요. 몇 개가 실행되는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프로시저를 다시 컴파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컴파일하면 에러 없이 잘 컴파일이 끝나죠. 끝나고 자, 아까 에러가 났던 문장이에요. 아까 에러가 났던 문장인데 얘를 실행해 보세요. 어때요?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죠.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출력문은 뭐가 출력이 되냐? 부서 번호가 이미 존재합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인설트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끝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되셨습니까? 자, 또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 없을까요? 프로시저를 호출하면서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 지금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인데.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널이 될 수 없죠. 근데 널을 아규먼트로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똑같죠. 너를 너를 스컷 계정의 DPT 테이블에 DPT 안에다 NO 안에다가 인서트 할 수 없습니다. 제약 조건 위배죠. 제약 조건 위배. 음. 자, 만약에 이것까지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까지 처리를 하려면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뭐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검사하면 될까요? DPT NO가 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검사하시면 돼요. 아까 에러가 났던 이유는요. 여기 너를 주면은요.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컬럼 같다 널 무조건 false잖아요. 무조건 false. 그래서 v 카운트가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0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설트를 시도를 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인설트를 시도할 때 여기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있는 컬럼인데 너를 넣는 인설트 문장을 실행했기 때문에 에러가 났었던 거고요. 그러면은 널이 아니냐도 검사를 적당한 위치에서 검사를 해주면 되겠죠. 네. 만약에 저라면 시작하자마자 검사할 것 같아요. 비긴 시작하자마자 파라미터 dptno가 is 널이냐 and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dbms output 점 put line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메시지를 부서 번호 dptno는 널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뭘 해주면 될까요? return. 여기에서 프로시저 종료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음. 비교하실 때, 비교하실 때 이렇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무조건 false가 나와요. 네. 실제로 파라미터에 넘겨진 값이 널이든 널이 아니든 이렇게 비교하면 무조건 false입니다. 무조건 false니까 밑으로 그냥 내려가요. 그래서 널인지 아닌지 비교하실 때에는 is 널이나 혹은 is not 널로 비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생각한 로직은 우선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되니까 널이 아니다를 먼저 검사를 했고 이게 넘어가면 그러면 같은 부서 번호가 있느냐를 검사를 한 거고 같은 부서 번호도 없으면 그때 인설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로직으로 프로시저를 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별개죠. 별개니까 if and if 이렇게 하시는 것도 무리가 되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볼까요? 네. insert new dpt가 다시 컴파일이 됐어요. 그리고 replace 교체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문장인데 여기 null이라고 있죠. 똑같은 문장인데 얘를 하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죠.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기 전에 뭐라고 출력해 주냐면 부서 번호는 너리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를 합니다. 네, 이렇게 뭐 굳이 exception 절을 안 쓰더라도요. 안 쓰더라도 어 if문을 통해서도 정상적으로 PL/SQL이 종료될 수 있도록 프로시저가 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잘 되십니까? 리턴 안 쓰면 어떻게 되는 여기에 리턴을 안 쓰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가 될까요? 자, 널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출력은 했겠죠. 리턴이 없으면 프로시저가 끝난 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겠죠. 네. 그럼 여전히 에러가 발생해요. 인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인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니까 에러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 얘기야. 제가 이거를 보여드린 이유는 함수는 값을 리턴하는 서브 프로그램이고 프로시저는 값을 리턴하지 않는 서브 프로그램인데 어, 값을 리턴하지 않는 그런 프로시저임에도 불구하고 리턴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리턴 문장을 쓰느냐?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프로시저를 끝까지 실행하지 않고 중간에 종료를 시켜버리기 위해서 리턴 문장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어떤 예외 상황들을 미리 캐치를 해서 지금처럼 프라이머리 키는 널이 되면 안 된다. 프라이머리 키는 같은 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그 체크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인설트 하기 전에 프로시저를 먼저 종료를 시켜버리겠다. 그런 의도로 많이 사용을 해요. 프로시저에서도. 그래서 값을 쓰면 안 되지만,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쓰면 안 되지만, 값이 없는 리턴문을 프로시저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제를 보여드립니다. 그런 예제를.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프로시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 부서 번호를, 어, 부서 번호를 전달을 받아서, 그죠? 전달받아서 해당 부서를 삭제하는, 삭제하는 프로시저. 얘도 파라미터가 있는 거죠. 파라미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50번 부서를 삭제하겠다. 그럼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인설트보다는 조금 간단할 거예요. 파라미터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일단은 뭐 예외가 발생할지 안 할지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딜리트 문장이 제대로 실행되느냐를 먼저 확인을 먼저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프로시저를 실행할 때 익셉션이 발생할까? 뭐 이런 걸 테스트해 보면서 익셉션이 발생하면 그때 뭐 if로 익셉션을 처리를 해버리든가 아니면 뭐 익셉션 구문을 넣어서 처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if문을 넣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익셉션이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executive에서 실행해 보면서 어, 익셉션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럴 때 if문을 넣거나 아니면은 익셉션 구문을 넣는 거를 그때 고려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단하게 핵심 기능 먼저 구현을 하는 거예요. 핵심 기능 먼저.
네, 새로운 프로시저를 만들 때, 다른 프로시저를 만들 때 이 파라미터 이름을 같아도 상관이 없죠. 에러가 나요?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저희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or replace procedure라고 하시면 될 거고요. 뭐 delete, 뭐 dpt 뭐 이런 정도로 할까요? delete, dpt 이런 정도로 하고 파라미터가 필요할 거예요. dpt 엔어가 필요하겠죠? 숫자 타입으로 넘겨줘야 되겠죠?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숫자 타입으로 줘야 될 거고요. 프로시저는 리턴하는 값이 없습니다. 그럼 리턴 사용하지 않고요. is, 그다음에 begin, end. 그리고 end에서 제가 이름을 delete dpt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끝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요. 일단 가장 간단하게는 delete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delete from 테이블 이름 dpt 그리고 조건절이 있죠. 조건절은 dptno가 같다. 요 테이블에 있는 컬럼이 같다. 뭐랑 같다? 파라미터랑 같다 해. 그래서 저 파라미터 이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몇 개가 삭제가 됐는지 로그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ms output line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SQL 타입 타입이 아니라 SQL 로우 카운트 그다음에 몇 개 행위 삭제됨
네, 이런 정도면 되겠죠. 네, 가장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스크립트 출력 부분 지울게요. 지우고 실행할 수 있겠죠? 네, 컴파일 됐는데 밑에 로그는 에러 로그 없어요. 그럼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프로시저 새로 고침해 보시면 delete, dpt 이런 게 생겼죠. 네. 자, 이거를 확인해 보시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게 execute로 실행하시는 거예요. execute, 그 다음에 delete, dpt. 아까 우리 50번 있었잖아요. 50번 지워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실행하시면, 네. 한 개행이 삭제가 되면서 프로시저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라고 하는 로그가 보입니다. 당연히 셀렉트 해보시면 이제는 사라져 있어야 돼요. BPT 이렇게 보시면 50번 없죠, 이제. 10번, 20번, 30번, 40번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미 삭제가 끝났어요. 그죠? 이미 삭제가 끝났는데 또 한 번 딜리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 익셉션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프로시저를 조금 수정해주면 될 거고요.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뭐 그대로 놔둬도 상관은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에러 없죠. 일치하는 숫자를 찾을 수 없을 때는 0개행이 삭제됩니다. 삭제된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if문으로 리턴하는 거를 따로 만드실 필요가 없겠죠. 이런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너를 넘겼을 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너를 넘겼을 때도 0개행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널인지 아닌지 체크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하실 필요 없으세요. 일치하는 DPT 애너를 찾을 수가 없으면 어, 삭, 에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삭제되는 행이 없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이 상태, 이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남겨두셔도 충분한 거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뭐, 잘 안 되시거나 에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